우리가 건강할 때 이 건강한 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란병원 안과센터에서 근무하는 안과 전문의 김주연입니다. 안과 의사로서 16년째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과, 눈, 시력이라고 하면 너무 식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눈이 1000냥이면 900냥이 눈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진료를 보면서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진짜 시력이 안 보이는 분들이 삶의 질이 정말 나빠진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진료를 받으리고 치료를 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눈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쪽 시력이 나빠지셔도 사실은 굉장히 밝게 씩씩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적응하시고 이제 마음을 굳게 다잡기까지도 시간이 분명 걸리셨을 거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생활 어쨌든지 간에 저는 폭이 좀 좁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진료를 볼 때 망막색소 상피증, 개그맨 이동우 씨가 앓고 계셔서 많이 유명해진 그 RP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시는 40대 초반에 이제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 꽤 오래 봤어요. 중간에 백내장 수술도 해드리고 여러 해 동안 봤는데 어느 날은 오셔서 자기가 이제 눈이 불편해져서 일을 잘 못하게 되고 활동이 줄어드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견딜만 한데 초등학생 올라가는 아이들이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생각해도 눈실이 붉어질 정도로 너무 제가 슬펐는데, 소중한 사람들도 잘 마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실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근육이 숨어 있어요. 우리 눈은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생겼어요. 각막이라고 해서 거울로 보면 까만 눈동자, 유리창처럼 생긴 자리가 앞쪽에 약간 나와 있고, 홍채라고 하는 애기 동자, 조리개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자리가 있고, 흔히 백내장이 생긴다고 알려진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눈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망막이라고 해서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신경막이 안쪽에 있어요. 다 시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수정체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에 모양체라고 하는 조그만 근육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쳐다보거나 작은 거를 집중해서 보거나 하면 여기 있는 근육들이 힘을 줘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눈이 쉬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근육을 쉬게 한다라는 거를 저는 눈이 휴식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면 근육이 좀 힘을 풀어줄 수 있을 때 먼 곳, 그냥 뭔가를 초점을 잡지 않고 이렇게 멍하니 눈을 풀고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눈을 감고 쉬어주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눈에 있는 근육들이 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제일 유명한 거는 베타카로틴이죠. 녹황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 유명한 거 당근을 저는 섭취를 많이 권유를 드리는데,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이제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는 빛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망막에서 있는 세포들이 전기자극으로 바꿔서 이 빛자극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결해주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많이 포함된 당근과 같은 그러한 이제 식품을 섭취를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토마토,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도 항산화 효과도 있고 시신경 보호 효과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러한 몸에 좋은 식품들 골고루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괜찮아도 안과에 자꾸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이제 특히 저같이 망막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은 망막 같은 시신경 조직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
회복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망막 치료를 제가 쭉 해드리면서 환자분들한테 망막 질환은 우리가 이 병의 활동을 멈추고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고 시력이 좋아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게 아니다. 빨리 나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뚝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내가 미리 와서 시력이 나빠지기 전에 발견하고, 실제로 중심부에 병이 생기지 않으면 나빠지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병원에 자주 오셔서 체크를 받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과 검진이 사람들이 눈이 불편하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눈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그런 연령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40대 전후,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 초반에는 주로 이제 노안 증상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제 50대 전후에서는 건강검진 했더니 뭐 드루젠이 있대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황반에 뭔가 변화 말씀을 듣거나 걱정이 되시거나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60대로 넘어갈수록 백내장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노안이 있어도 사실 뭐 돋보기를 좀 쓰거나 뭐 일을 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검진에서 드루젠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셔도 있나 보다 해도 내가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검진을 빨리 오시는 걸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백내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생기면 시력이 꼭 얼마큼 딱 이제 밑줄 긋듯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백내장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지 하고 좀 검진을 늦추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40대부터 50대부터 60대부터 봐드리는 것들의 중점적인 요소는 그런 것들이에요. 노안이 괜찮으신지, 환자분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황반의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지, 또 백내장도 너무 진행하면 우리가 치료가 늦어지면 수술이 힘들어지고 또 합병증도 올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로 진행하지 않는지를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괜찮으셔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과에서 눈 검진 받으러 왔어요 라고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시력 체크가 기본이고, 이제 또 녹내장도 중장년층에서 많이 올라가는 질환 중에 하나니까 안압 체크, 세극등 현미경이라 그래서 안과 딱 진료실 들어가면 커다란 현미경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들고 다니지 못해서 그렇지 내과 의사들한테는 청진기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 장비인데, 그 현미경으로 환자분을 이제 앞에 앉으시라고 그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막의 상태, 수정체의 상태, 그리고 눈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의사라면 황반과 시신경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안과 의사분들 중에서는 앞쪽 진료를 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뒤쪽의 망막이나 시신경 질환까지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기 조금 어려운 경우는 물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쓱 보는 게, 만약 저한테 오신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다 보고 있다, 적어도 중심부까지는. 그리고 들여다봤을 때 황반에 뭐가 있네? 시신경 모양이 좀 다르네? 그럼 그때부터 동작 키우는 약을 넣거나 필요한 부분에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당뇨병은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혈관들이 나빠지는 병이에요. 혈관이 하는 역할은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수분한 피를 수거해가지고 오는 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어서 이 혈관 기능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진 그 영역이 눈속 망막에 점점 많아져요. 그럼 원래 있는 혈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먹여 살리려고 모양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막 모양 변화가 막 시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이 자꾸 나빠지게 돼서 피가 안 통하는 자리가 자꾸 넓어지면 눈 속에서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나쁜 혈관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뇨망막병증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새로 자란 신생혈관은 원래 혈관이 자라는 과정을 되게 생략하고 급히 막 자라요. 그러면 잘 터지겠죠. 뭔가를 들려고 으쌰하고 힘을 준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툭 터지면서 망막에서부터 신생혈관이 터지면
가운데 투명해야 되는 유리체 공간에 유리체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신생혈관이 생긴 자리에서부터 망막에 주름이 생겨요. 물체가 주름지거나 주름이 심하면 망막이 떨어져 버리면서도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망막의 중심 자리인 황반에 있는 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면 망막이 붓는 경우 황반 부종이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당뇨 망막증의 초기에는 변화가 황반을 제외한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못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검진 갔다가 망막에 출혈이 의심된다 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내과 선생님께서 당으로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망막을 한번 보세요, 꼭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셨을 때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기도 해요.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유리체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에 주름이 생기거나 황반에 부어서 황반 부종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당뇨 망막증, 망막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가 요만큼 나빠지면 망막이 요만큼 나빠지고, 또 당뇨가 조금 더 나빠지면 예를 들면 피가 나고, 더 나빠지면 떨어지고 주름 잡히고,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증상이 와르르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피가 나서 오시거나 부어서 오시거나 주름이 잡혀 오시게 되면 주사나 레이저나 여러 가지 치료가 이 망막이 달래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당뇨 망막병증은 당 조절이 잘 돼도 앓는 기간에 비례해서 조금씩 변화는 올 수 있어요. 근데 당 조절이 정말 잘 되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저희가 배경 망막병증, 정말 배경에만 살짝씩 혈관에 변화가 있는 정도로 그냥 쭉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증식성이라고 해서 신생혈관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로 잘 거의 변화가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래 앓고 계시면 사실은 조금씩은 쌓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당 조절이 안 되면 진짜 우르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 관리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뇨를 진단 받으셨을 때 내가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서 자, 완치됐습니다, 치료 끝, 아니시잖아요. 당 조절 잘 하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당뇨 망막병증을 한번 진단 받으시면 그 상태에서부터는 그냥 쭉 보시면서 가는 거고, 혹여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데, 저는 당뇨 망막병증으로 적극적으로 치료 중인 분들한테 우리가 망막의 중심인 황반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같이 갖고 가야 되는 숙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 조절이 잘 돼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1번. 내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나빠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약속된 날짜, 당뇨가 있지만 당뇨 망막증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2, 3개월에 한 번,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의사가 약속해드리는 날짜에 정말 잘 와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피가 나거나 변화가 있으면 선생님이 3개월 뒤에 오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 요 3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는 내과 선생님들이 진짜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당뇨 망막병증이나 당뇨가 있으면 내가 눈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쁜 상태로, 정말 막 망막이 피가 많이 나고 주름이 심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아직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또는 신생혈관이 있는 증식성 단계는 아니지만 황반이 좀 부어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네요. 망막 혈관이 나빠지면서 망막에 피가 안 통하는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면 신생혈관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자라 있거나 신생혈관이 자랄 위험이 너무 높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 피가 안 통하는
주변의 망막들을 레이저로 태우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자라있는 신생 혈관들을 직접 없애거나 부어있는 황반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의 주름, 망막의 박리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으면 수술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은 일단은 출혈이 생겨 있으면 출혈 때문에 뒤쪽 망막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얼만큼 부어있는지 확인도 안 되니까 일단은 출혈을 걷어내면서 앞에 망막을 가리는 출혈을 제거하면서 망막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 가라앉혀야 되고 주름이 잡혀 있으면 이 주름 잡혀 있는 막들을 제거를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 심한 분들은 이제 자꾸자꾸 이 망막들이 또 주름 잡고 싶어 하고 또 반복해서 피나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서 사실 주사가 됐든 레이저가 됐든 수술이 됐든지 간에 망막이 좀 달래지고 안정될 때까지는 반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에서는 안구건조증이 참 많고요. 중장년층,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연세에서는 3대 질환 유명한 게 있잖아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당뇨 망막증, 이렇게 4가지 질환이 중장년층 환자분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진료 보러 오시면 이제 설명드릴 때 40대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요 질환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제 40대부터는 노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세요. 또 50대가 지나가면 저희가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그 진단 기준도 50세 이상에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대가 지나가시게 되면 그 이상이 되시면 황반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60세 이상 또 65세가 넘어가면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유병률이 확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이시다? 그러면 백내장 검진을 반드시 받아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열심히 일하는 걸로 해외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요. 진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야근을 하면 자기들도 야근해야 된다고 너 왜 일 많이 하냐고 야단친다고 저는 그런 기사도 보고 많이 웃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게 진짜 눈에 피로도를 많이 쌓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늦게까지 일하고 컴퓨터 열심히 보고 집에 가서 또 몸은 쉬어도 또 우리 또 즐거워야 되니까 핸드폰도 보고 OTT도 보고 몸은 쉬지만 사실 이렇게 또 뭔가를 열심히 보시면 눈은 전혀 쉬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올라가는 게 눈이 침침한 증상이 생기고 아마도 이런 많은 불편감들을 느끼게 하는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망막 박리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망막이라고 하는 자리는 눈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신경막, 눈의 제일 안쪽에 잘 붙어 있어야지 되는데 뭐가 원인이 됐든지 간에 이 망막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야 감소,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을 망막 박리라고 부릅니다. 망막이 떨어지는 원인은 찢어져서 떨어지는 열공 망막 박리, 어딘가 구멍이 나면서 눈 안에 있던 물 성분이 배어 들어가는 거죠. 또 당뇨 망막증, 대표적으로는 당뇨 망막증처럼 혈관의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망막에 주름이 잡히는 막들이 생기면서 떨어지는 견인, 당겨져서 떨어지는 견인 망막 박리가 있고요. 포도막염, 맥락막염 같이 눈 안에 있는 공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구멍도 없고 당겨지는 자리도 없지만 우리 이런데 염증 생기면 물집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염증으로 인해 고이면서 생기는 장액성 망막 박리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망막 박리를 의심을 해 보셔야 할 때는 근데 사실 비문증 증상이 첫 번째예요. 비문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 안에 투명하게 채워져 있는 유리체에 조금 찌꺼기가 생기게 되는데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다가 찌꺼기에 걸리면 필름인 망막에 그림자가 젖으면서 점처럼 머리카락처럼 뭔가 이렇게 고리처럼 저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러한 증상이 느껴지는 현상인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유리체 노화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비문 증상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확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주변부가 시야 감소, 커튼 친 것처럼 이렇게 가려지는데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다든지, 중심부까지, 황반까지 떨어지게 되면 시력이 뚝 떨어지는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 갑작스러운 비문의 증가나 커튼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이나 뭔가 이렇게 가려지고 떠다니는 게 많은데 시력까지 뚝 떨어진다. 그러면 망막박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진 만큼 시야가 나빠지고 황반까지 나빠지게 되면 시력이 나빠지죠. 그리고 이제 망막이 떨어진 채로 오래 두게 되면 망막이 뻣뻣해져 버려요. 나중에 붙이고 싶어도 못 붙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되면 눈이 말랑말랑해지게 돼요. 그래서 떨어진 망막은 반드시 유착시키는 수술을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비문의 증가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고도근시가 있어서 눈이 좀 남들에 비해서 평균 눈에 비해 좀 긴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열공의 발생의 위험이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위험 요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전에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 또 외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외상 때문에 어디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망막을 반드시 체크를 받아서 떨어지기 전에 열공만 있으면 저희가 수술까지 안 가고 레이저 치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 치료를 하는 게 큰 수술이나 큰 공사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당뇨망막증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망막박리로 진행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포도막염 같은 막막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방치하면 망막 아래로 크게 물이 고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과 의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치료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망막박리 수술은 4주는 절대 안정이에요. 수술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망막박리 수술하고 나서 자세를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망막박리 수술 방법은 크게 눈 바깥쪽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눈 속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눈 바깥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 공막돌룡술이라고 해서 열공이 생긴 부위를 바깥에서 저희가 외래에서 관찰하듯이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 열공 위치에 맞춰서 바깥쪽에서 스펀지로 눈을 살짝 안쪽으로 밀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은 막히고 물은 빠지면서 이렇게 가라앉는 그러한 과정을 기다리는 거죠. 눈속 수술 방법은 직접 눈 속으로 기구를 집어넣어서 유리차라고 해서 채워져 있는 자리를 다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해내고 떨어져 있는 망막 아래쪽에 배어있는 물을 다 빼내요. 그럼 망막이 가서 쫙 가라앉겠죠? 근데 가라앉았다고 붙는 게 아니거든요. 벽지 도배해놓고 나면 말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망막이 가서 붙을 때까지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스나 실리콘 기름과 같은 충전물을 눈 안에 넣어놓게 돼요. 이 충전물은 위로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뒤쪽 망막이 붙으려면 이 가스랑 기름이 위로 뜨려면 이런 자세를 취해 주셔야 우리가 1차적으로는 망막을 제대로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속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엎드린 자세,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막돌룡술은 쉽게는 구멍을 바깥에서 눌러서 막고 물이 흡수되는 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반드시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세, 또 활동하시게 되면 또 붙으려고 하는 망막이 또 떨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달에서 2달까지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1달은 절대 안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엎드리는 자세나 누워있는 자세나 뭐 낮에 잠깐 앉아있거나 가볍게 집안에서 좀 돌아다니시는 그러한 정도의 활동은 이제 경과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것은 우리 눈의 렌즈,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현상, 이로 인한 시력 저하를 느끼는 질환입니다. 우리 눈은 공처럼 생겼죠? 앞에 까만 동자, 유리창처럼 투명한 각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있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홍채, 그 뒤로 수정체라고 해서 카메라 렌즈 역할하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투명했던 조직이 점점점 뿌옇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인 거죠. 백내장은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수정체에 있는 세포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혼탁이 생기는 거고요. 당뇨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종류의 내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젊은 분들은 외상 이후에 백내장이 진행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 선천성 백내장으로 초등학생도 안 된 친구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시력 저하로 와요. 내가 좀 잘 보이던 게 뿌옇게 보이거나 아니면 물체가 겹보이는 복시, 이중으로 보이거나 삼중으로 보이거나 어쨌든 겹쳐 보이는 증상, 밝은 데 나가면 눈부신 증상이 있거나 야간에 운전할 때 빛번짐이 좀 심해졌다든지 하면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또는 새로 맞춘 안경이나 돋보기로 교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더욱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백내장 그냥 두면 녹내장이 돼서 실명한다는데요, 그냥 두면 나중에 수술 못하게 된다던데요 라는 질문도 꽤 많이 받는데, 일단은 백내장, 녹내장은 이름이 비슷할 뿐이지 좀 다른 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백내장 수술은 암 수술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암 수술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예후가 굉장히 나빠지고 수술을 나중에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환이잖아요. 근데 백내장은 사실은 노인성 백내장이 제일 많고 60대, 65세, 7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많아지시거든요. 근데 백내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암 수술과 비교를 해서 어머님 이거는 크게 불편치 않으시면 조금 지켜보셔도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한다고 수술을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불편할 때겠죠. 사실 백내장 수술의 시기는 백내장의 진행 정도랑 환자분의 나이, 또 환자분이 비교적 젊으시더라도 눈을 많이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 치료로 약물 치료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백내장 약물 치료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뿌옇게 된 거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약물은 아니고 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준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뿌옇게 된 수정체는 수술을 해서 교환을 해주는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거든요. 근데 수술 시기를 불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빨리 불편해 하시면 빨리 수술하시고, 나이가 좀 많으시고 내가 바깥 활동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백내장이 있으셔도 사는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원치 않으시고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시면 안 하고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70이 넘어가시고 80이 넘어가시고 할 때 이렇게 백내장을 안 하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드물지만 합병 백내장, 예를 들면 과속 백내장이나 그런 갈색 백내장 같은 것들이 생기면 얘는 좀 예후가 많이 달라지거나 2차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하시더라도 1년에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은 가까운 병원이나 저한테 오셔서 체크를 받아주셔야 되겠죠. 네, 수술하지 않으면 없어지진 않고요. 재밌는 거는 백내장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운데 수정체 핵 부분이 노랗게 끼는 백내장이 있고, 피질 백내장이라고 해서 주변에부터 이렇게 하얗게 들어오는 백내장이 있고, 전낭 백내장이나 후낭화 백내장처럼 정말 중심에 가서 딱 끼는 백내장들이 있어요. 이 핵백내장의 경우에는 수정체가 이렇게 조금 도톰해지고 단단해지면서 근시가 좀 더 생겨요. 근시가 생기면 우리 멀리가 안 보인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또 거꾸로 돋보기를 안 써도 가까이가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 눈이 좋아졌나 봐요. 가까이가 잘 보여요? 바늘기가 꿰져요?
그럼 저희는 네, 괜찮아요. 그러시구나. 하지만 햇백내장이 조금씩 진행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평소에 안경을 안 쓰시던 분들은 멀리 생활하시다가 노안이 오게 되면 돋보기를 찾아서 쓰시거든요. 거꾸로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쓰시던 분들은 멀리 볼 때는 얇은 안경을 착용을 하시고 가까이 볼 때는 이 안경 때문에 초점을 일로 끌어갖고 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싹 올려요. 그러니까 근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벗고 보시는 게 사실 노안 증상이 있으신 거거든요. 평소에 근시가 없던 분들은 돋보기를 써야 보였는데 나는 이제 햇백내장이 진행돼서 내가 근시가 진행했다라는 거를 모르고 계시더라도 근시가 조금씩 생기면 나이 들어 침침하나 보다, 백내장이 끼나 보다, 근데 핸드폰이 잘 보이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수술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나이가 60, 70 넘어가시면 백내장 체크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백내장 자체가 많이 뿌여지게 되면 안 보여지는 거죠. 바늘길을 깰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초점이 변한 거고요. 수정체 자체가 혼탁이 심해져서 빛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바늘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까지 백내장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백내장 수술 과정은요, 눈의 까만 동자와 흰 동자의 경계, 이 각막의 굉장히 가장자리로 3mm가 안 되게 2.2mm나 2.8mm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절개를 해서 들어갑니다. 수술은 동공이 충분히 열린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기구를 눈 안에 집어넣고 수정체의 앞쪽 주머니를 동그랗게 절개를 해요. 캔 뚜껑을 이렇게 열듯이. 그럼 이 주머니 안에 혼탁되어 있는 수정체가 들어있겠죠? 기구로 그 수정체를 제거를 하면 수정체를 싸고 있던 주머니만 남아요. 이 주머니 안에다가 새 인공 수정체를 담아놓고 나오는 게 수술의 마무리입니다. 모든 수술의 부작용, 출혈과 염증이겠죠.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막하 출혈이라 그래서 멍생기듯이 흰자가 빨갛게 되는 경우는 시간 지나면 흡수돼서 없어지고요. 혈관이 약하거나 혈관 질환, 망막 질환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시거나 혈전용해제로 좀 복용을 하셨다든지 하는 분들은 간혹은 눈의 각막의 뒤쪽, 앞쪽 공간인 전방이라고 하는 곳에 전방 출혈이 좀 가늘게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내염이라고 하는 합병증은 1000명 정도를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1명에서 2명 내외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수술 부위로 세균이 감염돼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망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안내염은 안과 의사가 모든 치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합병증이에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안내염이 생겨도 빨리 발견해서 이른 수술, 빠른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쓰고 하면서 그래도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우리가 그래도 잘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백내장 수술 전후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 조절이 안 되시면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안 아물어요, 상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과적인 기저질환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 전에 눈에 눈꺼풀이든 결막이든 염증이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안내염이나 다른 염증 감염의 위험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염증이 중간에 발견이 되면 수술 시기를 뒤로 늦추기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사실은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예전에는 60대다 그러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셨는데 요즘에는 젊으시네 하는데 70이 훌쩍 넘어서 80대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있고 사실은 여명이 굉장히 긴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백내장 수술 시기는 사실 누구나 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건강해요.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건강해요. 세포들이 생물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내가 언제 곧 수술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적절한 나이가 되고 의사가 이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오가게 된다 그러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백내장 진행 정도도 굉장히 차이는 많아요. 개인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60대신데
자외선 많이 받고 뭔가 그런 외부 요인도 작용하고 선천적으로 당뇨도 있고 그러면서 진행이 심하다. 그럼 하셔야지 되는 게 맞고, 저는 나이가 제가 한 그저께 뵌 분이었나? 83세요. 우리 아버님 나이셨는데 백내장 정도가 한 60대 한 중초반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남은 여생을 지내시면서 백내장 수술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잘 먹고 잘 자고 안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 3가지입니다. 영양제 뭐 먹으면 돼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종합 영양제 드세요. 종합 비타민 드세요. 땡투룸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망막을 많이 보다 보니까 루테인이나 지아잔틴과 같은 그런 항산화제 영양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러한 색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복용을 해줘서 황반 변성으로 가지 않게 이런 황반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항산화제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죠. 유명한 아레즈2 포뮬라라든지 이러한 항산화제가 포함된 영양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는 경우는 황반 변성으로 치료 중인 분들, 황반 변성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돼서 주사를 맞거나 시력이 많이 떨어져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나빠진 눈이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이유보다는 치료 중이고 나빠진 황반 변성의 반대쪽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항산화제 영양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포함된 영양제는 황반 변성 환자분들, 치료 중인 분들한테는 다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같이 결막에 염증이나 상처가 잘 생기는 분들은 오메가3가 포함된 영양제를 같이 복용해 주시면 좋겠죠. 사실은 스마트폰 오래 보는 거 저희도 많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스마트폰 많이 본다고 내가 막 백내장이 엄청 빨리 진행한다든지 뭐 망막에 당뇨 망막증이 더 진행하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데, 저도 이제 40대 초반이어서 노안을 느끼는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침침해요. 진짜 침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권유드리기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서 보세요. 좀 보고 나면 눈을 쉬어주세요. 이렇게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저도 간혹은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안 오면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맞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하고서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 온찜질 해주시는 거는 근육의 피로도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눈 주변에 있는 눈꺼풀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건조증이 있는 분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온찜질하는 방법은 시중에 이제 온찜질용으로 다양한 팩 종류들도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데 간단하게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찜질팩들도 있고, 눈 마사지 기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마사지 기계들을 보면 주변을 이렇게 문질러주고 온열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고, 실제로 하고 나면 저도 굉장히 그 다음날 개운하더라고요. 이러한 장비들 아우 사기 싫고 귀찮다 그러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이렇게 좀 적시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만 올려놨다가 내려놓으셔도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 눈 나빠질까봐.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들, 중학생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생 둘째 아들이 눈이 좀 나빠요. 눈이 자라면서 원래 앞에 맺혀 있는 초점이 점점점 막막하고 멀어지면서 근시의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예전에는 다 자랄 때까지 이 근시는 그냥 뒀다가 안경 썼다가 나중에 다 성장이 멈추게 되면 라식이나 라섹처럼 앞에 각막 부분을 만지는 수술을 해서 이제 안경을 안 쓰는 이런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10년 전에, 12년 전에 라섹 수술을 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평균 정도 길어지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길어지는 경우, 고도 근시가 되는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망막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주변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나 단단하게 붙어있는 중심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피가 나거나 구멍이 나거나
아예 조직이 상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생겨요. 쉽게 정리해드리면 고도근시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근시를 관리를 하는 의사들은 근시 자체를 약으로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의 치료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계통의 산동제를 점안을 하는 방법, 또 드랩 렌즈 착용을 하는 방법, 또 소프트 렌즈, 소아에서 근시 진행 억제로 승인을 받은 소프트 렌즈가 있어요. 그런 렌즈 착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시 진행을 억제를 하는 비슷한 기전을 갖고 이제 안경을 착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눈이 자라고 근시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관리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안이 오는 신호는 잘 보던 핸드폰을 멀리 보게 되는 것이 1번이겠죠.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면 눈에 있는 힘을 주는 근육이 약해지고 앞에 있는 수정체가 탄력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초점을 잡기 어려워지는 현상이에요. 우리 눈이 힘을 주는, 제일 힘을 많이 주는 거는 가까이를 볼 때, 작은 것을 볼 때인데 힘을 잘 못 주게 되니까 잘 안 보이게 되고 찡그리게 되고 떨어뜨려 보게 되고, 또 힘을 줘서 뭔가를 막 보고 있다가 멀리를 딱 쳐다보면 이 근육의 초점이 풀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몇 번 이렇게 깜빡깜빡여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느껴지신다? 그러면 노안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저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걸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팔다리 근력 키우는 것처럼 이 모양체에는 근육을 참 어떻게 키울 수 있으면, 강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사실상 입증된 헬스, 웨이트처럼 이 모양체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고요. 피로도가 덜 쌓이게 눈을 사용해 주시고 피로가 쌓인 눈을 충분히 휴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관리 방법인 것 같고요. 눈 주변을 마사지 해주시고 온찜질 해주시는 거는 혈액순환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모양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온찜질 같은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양손바닥을 비벼서 약간 온열, 열이 돌게 해서 눈 주변을 저는 이렇게 조금 공굴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이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하다가 피곤하시면 해주시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해주시고. 근데 눈화장을 하고 계시는 지금 저처럼 여자분들은 좀 어려우시겠네요. 그럼 적어도 집에 가서 세수하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아우, 오늘 내 누나 하루 종일 너무 수고했다,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질환들이 그렇듯이 사실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이 건강한 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진짜 실명까지 가시게 되는 분들,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틈틈이 잘 관리도 해주시고, 눈을 지키는 생활습관 3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자고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는 것, 우리한테 소중한 이 시력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 불편하시면 주저 말고 안과 가셔서, 괜찮으셔도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를 가셔서 내 눈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